뭐야? 뭐 안 줘도 된다. 안 줘? 안 줘. 록스타가 돼 이런 목표 없단 말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그 연주하는 그 시간은 확실히 즐겁단 말이죠. 보람에서 무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저한테 소실점 같은 거는 그래도 영화죠. 영화. 귀여웠던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2025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 음반 부문 수상은 단편선 순간들 음악 만세. 단편선 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어색해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가 작년에 저희 재밌는 작업으로 만나서 그 단편선 순간들의 음악 만세라는 앨범에서 또 세 가지 다른 뮤직비디오로 저희가 함께 작업하고 저한테는 또 굉장히 즐거운 또 기억들이고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분을 좀 더 알고 싶고 또 두 분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우리가 앞으로 여태까지 작업한 게 한 5%라면 또 앞으로 또 뭔가 재밌는 교차 지점이 생긴다면 더 많은 것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있고요. 일단은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엄청 예의 바른 한국인. 이게 한국말 하면 이렇게 자아가 이상해져요. 우리 일할 때 이슬 씨 모두여도 상관없지 않나? 일단 제가 두 분을 모셨는데 각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편한 들어. 서로 소개해 줄까요? 아니 그냥. 서로 소개해줄까요? 좋은데? 알아서 해. 네, 그냥 저부터 하자면 저는 단편선이라고 하고 음악가입니다. 음악가고 보통은 이제 음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음악가와 음악 프로듀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아무거나 돈만 주면 뭐 중범죄 빼고 다 음악에 관련된. 음악에 관련된 중범죄 빼고 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얘기 또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 저는 정용이라고 하고요. 그 뮤직비디오 주로 만드는데 뮤직비디오 만들 때는 M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상당수는 뮤직비디오로 나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가끔 기회가 되면 영화도 하고 있고 잡다한 비디오로 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고 있어요. 돈만 주면 나도 중범죄 빼고 돈만 주면. 재밌네요. 음악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비디오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저 또한 춤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범죄는 안 되고. 재밌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춤 외에 좋아하는 두 가지라서 영상하고 그리고 음악이라서 또 어떻게 보면 더 특별한 저한테는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동안에 많이 만났었지만 뭔가 나눴던 대화들이 굉장히 재밌었어가지고 여튼 그래도 우리가 같이 했던 얘기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작업이었는지 그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그래도 짧게라도 한번 공유하고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네. 단편선 순간들의 단편선님께서 이제 되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좀 한국인 느낌의 그러니까 정중해. 이게. 정중하지 않을까? 아니 정중한 건 좋지. 우리 유교 국가니까. 유교 국가니까. 일단 뭐 우리 했던 거는 감명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편선 순간들이라는 밴드를 해가지고 이제 올해 음악 만세라고 하는 음반을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저는 음악을 오래 했어요. 올해 작년에 20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 지 20년 차인 게 아니고 공연을 시작한 지가 20년 차가 돼가지고 그래서 20년 차가 됐는데 음악만 가지고 뭔가를 좀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하는 게 조금 지루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요거를 개념 자체를 조금 더 확장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님하고 그리고 ML하고 같이 한 댄스 필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음악에 문플레이의 이슬님 그리고 문플레이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의 댄스 필름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3개의 댄스 필름 얘기를 좀 더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단편선이 자기 이름 걸고 밴드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네. 일단 비디오를 같이 하자고 제안이 왔었고 그때 이제 단편선이 저한테 줬던 조건이 2개였는데 하나는 무용이고 하나는 김희수라고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진짜로? 네. 감사하다. 왠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두 분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보다는 그냥 이슬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단편선한테 좀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았고 저는 그래서 알았다 참여하겠다 하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 씨 만나서 미팅을 했죠. 뭘 할지. 근데 뭘 할지 했었을 때 이제 편수도 그때 정해놓고 했었나? 편수를 처음에 안 정해놨고 처음에는 뭐 한 곡 하냐 뭐 2곡 하냐 3곡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슬 씨하고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나? 첫 미팅 했을 때는 무슨 곡인지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가 첫 우리가 미팅했을 때가 지금 2023년 맞아요. 그러니까 2년 전이잖아요. 했었는데 2년 전이었고 그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쯤이었는데 여기서 맞아. 그때만 해도 곡이 다 나와 있지 않았어요. 맞아, 일단. 그래가지고 그랬죠. 맞아요. 그때 우리가 사업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업을 넣었다 하셨고 왜냐면은 많은 예산이 드는다고 하면은 어쨌든 내가 가진 자본만 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뭔가 근데 됐고 어쩔 수 없이 돼버렸지. 돼버렸지? 돼버렸어.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이슬 씨랑 만나서 회의 저희가 몇 차례 한 다음에 편수 정해졌잖아요. 그때 3편이라고 했었을 때 그 구성 보면은 보통 3막 구조로 가잖아요. 그 3막 구조를 일단 그 형식 갖고 오고 무용을 갖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조금 유의미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작업의 형태로 나올까 생각을 하다가 무용을 좀 더 비중을 다른 방식으로 줄 수 있는 거를 모색을 했었죠. 그러다가 잡아 놓은 게 댄서가 안무를 기획하는 게 하나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안무를 런칭하기 전에 이제 리허설이나 쉬는 시간 같은 거 보내는 시간이 한 꼭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획했던 거를 런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가 합의 본 거는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은 몰라도 되는데 우리끼리는 알고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개별 비디오들을 그런 스토리 라인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정말로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각각이 가진 캐릭터나 어떤 톤이 굉장히 달라서 이게 연결됐다라고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전 또 않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는 굉장히 연결돼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겠어요. 근데 제가 뭘 만들 때 이거를 이제 보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재밌게 즐기면 좋겠다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저희 뒤에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잡아놓는 의미들까지는 명확하게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전 단계에서 미리 정해놓고 가는 거는 만들 때 우리가 길을 안 잃으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기준 같은 거여서 그때 그렇게 가기로 했었던 거죠. 저는 근데 그 방식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다른 이제 영상 감독님들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줘서 어떤 때가 그냥 그 그림만 만들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다 나한테 다 맡겨서 그냥 뭐
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뭐가 없고 그냥 이거 하면 돼요. 근데 그리고 그럼 이건가요? 물어보면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뭔가 우리가 정해놓은 한 그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정해놓은 우리만의 약속을 통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편을 찍고 또 그 다음 찍을 거를 또 어떻게 갈까? 또 거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를 찍고도 또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뭔가 저는 그게 어떤 오묘하게 또 이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해봤을 때 다행이었던 거는 그거를 이슬 씨가 그 상황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기셔가지고 다행이었던 게 있었죠. 그 제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불친절할 정도로 뭔가를 되게 구체적으로 이걸 해주세요가 좀 잘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잘 꾸려졌던 게 아마 그 이슬 씨가 이걸 좀 잘 갖고 노셔서 그랬던 거 아닐까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시간 지나고 나서. 같이 잘 노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참 우리 첫 번째 촬영에서도 참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뭐님 아무거나 입고 오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달라고 그러지? 약간 이게 나는 이제 사실 이거를 음악은 내가 만들지만은 모든 걸 내가 다 주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재미가 없음. 그냥 모든 걸 다 주도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한편 나는 이게 프로젝트를 전체 총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뭔지 잘 안 가르쳐주면 근데 폭풍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네, 진짜로. 믿음으로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애초에 그렇게 해야 됐다고 마음 먹었던 게 그 단편선이라는 사람이 김이슬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컸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무용도 잘 모르고 뭐 한데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이슬 씨라는 사람을 되게 한정지어 넣어버리면은 어떻게라도 얻어 걸릴 수 있는 좋은 가능성들이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최소한의 조건만 이슬 씨한테 제시해놓고 단편선은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지. 그렇지. 그러니까 단편선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션만 던져주고 나머지는 이제 이슬 씨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접근했어요. 그래야지 단편선이 김이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잘 살지 않을까 그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진짜 특히나 마지막 촬영도 솔직히 너무 재밌었지만 세 명이서 우리가 스튜디오가 찍고 그리고 어디지 집에 가서 찍고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열려있는 상황에서 또 뭔가 좀 재밌게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요. 마지막 거는 우리가 다 이제 크루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지만 그것 또한 또 재밌었고 그 한여름에 마지막 거 했었을 때는 이슬 씨가 이제 팀원분들 진두지휘 해야 되니까 그쵸. 그 사람 모드가 딱 바뀌는 게 구경하는 입장에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랜디가 그 찍은 일종의 다큐멘터리 필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보면 이제 이슬이 약간 디렉터처럼 디렉터처럼 해야지. 실제로 디렉터로 하는데 우리하고는 뭐 그런 걸 하진 않으니까 원래 그쵸.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디렉터처럼 행동을 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디렉터니까 디렉터처럼 행동. 아니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디렉터지만 디렉터처럼 행동 안 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사실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은. 근데 그래가지고 같이 뭔가 댄스를 이제 맞추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 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간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도와가면서 하고 있다는 어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무드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게 되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제 트위터 있잖아요. 지금 X라고 하나. 어쨌든 난 트위터라고 불러. 트위터에 저희 비디오가 되게 화제가 엄청 됐단 말이에요. 너무 늦게. 아니야 아직 나중에 계속 뜰 수도 있어. 역주행. 모르는 일이야? 어쨌든 근데 이제 화제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게 그리고 있는 어떤 풍경 있잖아요. 그 풍경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내 입장에서 좋았던 거는 사실 나는 이제 음악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고유한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오바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일부러 감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비디오에서도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무드라든지 관계에서의 어떤 신뢰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묻어나는 것 같아. 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영상 나올 때도 굉장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 어떤 묵직한 또 어떤 그걸 갖고 계신데 이건 이래야 한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약간 좀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때 계속 조금 막 변할 수도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묵직하게 누가 한 명이 잡아주니까 그 안에서 계속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저로 딴 데로 갔다가 왔을 수도 있는데 좀 묵직한 것보다 저한테는 그냥 좀 되게 해야 될 거 딱 명확하게만 두고 이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머지는 다 이슬 씨가 다 해도 네, 맞아요. 뭐 그리고 이제 특히 마지막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그게 잘 특히 이슬 씨랑 이슬 씨 팀원들의 그 에너지 같은 게 잘 다 담기지 않았을까 뭐 이 생각하고. 근데 그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약속을 정해 놓고서 또 자유분방하게 했다. 근데 이게 사실 좋은데 이를테면 나는 이제 무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무용하는 사람들끼리도 너무 많은 약속을 정하면은 그 따라가기에 바쁠 것이고 아마 그렇다고 약속이 너무 없으면은 그렇죠. 산으로 갈 수도 있죠. 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장면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 뭘 못하잖아. 그래서 아주 적당한 수준의 네, 이제 좀 맞아요. 허술한 약속들이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몰라 비디오 만들고 프로젝트를 하는 전체 과정에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이 프로젝트가 사실 굉장히 컸어요, 그죠? 이 음악만세라는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작년 내내를 계속 리코딩하시고 영상 출연하시고 만드시고 홍보하시고 행사하시고 책 내시고 뭐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책 내고 전시하고 필름들만 댄스 필름 만들고 음반 만들고 쇼케이스도 하고 엄청 큰데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받았잖아요 이거를. 근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제 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오고 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은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깜짝.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원래 인디 뮤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DIY 뮤지션이 한 거는 DIY로 그냥 내가 내 돈을 벌어가지고 보통은 예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차피 나는 이제 그냥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만 할 생각을 원래 잘 안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가지고 계신 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내 돈 내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걸 다 이렇게 했을까? 약간 이런 게 근데 그게 힘이지. 아무나 어때? 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좀 힘들기도 했는데 일이 많은 거 정말 많았는데 이제 둘이도 연락을 엄청 자주 하면서 그리고 막 이를테면 전시 같은 거 하려면 발주를 넣어야 돼요. 이를테면은 뭘 프린트를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사진관에서 뭘 뽑아오기도 해야 되고 뭐 가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하면서 진짜 약간 정신이 마지막 되니까 좀 없었는데 하면서 이러면서 이런 프로젝트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이상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 재밌었어. 이슬 씨가 말한 것처럼 작년에 꽤 많이 시간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다 같이 뭔가를 동료가 되어가지고 한다는 기분으로 꽤 오랜 시간을 한 해에 특정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흔치는 않은. 맞아요. 그치. 나이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잖아요. 맞아 나이 먹으면 힘들어져. 그래서 연말에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되게 귀여웠던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되게 좀 도란도란하게 잘 보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음악만세. 이번 해에도 계속 가야죠. 쭉쭉 음악만세. 원래 한 번 내면은 그럼요. 레퍼토리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레퍼토리 가지고 어떻게든 쭉쭉 먹고 가요.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확산시키고 들으면 좋은 거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잘 들려주고 막 이런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뭔가 작업을 하면은 그 작업을 뭐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쵸? 뭐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작업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근데 항상 그 사람들의
잘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예술 가족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냥 작품을 해가지고 작업이 나오면 그냥 끝이 너무 힘이 드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인 그런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진짜. 내 생각엔. 그 진짜 저는 쇼케이스도 너무 좋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단편에서 순간들 공연을 할 때 자꾸 보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 홍대에서도 하셨을 때도 가고 저는 사실 이렇게 처음 뵌 게 프로모로 뵌 게 아니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만났다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디였지? 그 언플러그드인가? 카페 언플러그드에서 네. 공연을 처음 봤었어. 거기서 공연을 처음 뵙고 이 사람 뭐지? 사무실에서 봤던 그분이 아니네. 그때 이제 석유 센터장으로 계셨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공연하는 거를 처음 뵙고 이분 도대체 노래를 어떻게 하나 너무 궁금해서 갔는데 정말 저한테는 쇼크여가지고 그 공연이 너무 뭔가 좀 그때 진짜 저는 굉장히 쇼크였어요. 아니 근데 내가 이선희 공연 처음 봤던 게 내가 예전에 운영을 하던 이제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라고 있는데 그쪽에 나는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이거든. 예술 관련해 행정을 했던 거고 이스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뭔가 조그만 지원 맞아.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아무도 나한테 자기들 공연 보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 지원. 근데 여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봐야지. 봤는데 가니까 뭔가 일단 우리 감독님이 있었어. 음향 감독님하고 막 이런 양반들 뭔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고 다운예술 너무 힘들다. 뭘 할지 모르겠다.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막 한숨을 푹푹 쉬고 있고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봤더니 뭔가 얼토당토 않는 걸 하고 있는 거야. 뭔가 뭐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뭔가 뭐 앉아 있기도 하고 뭐 서서 근데 연기를 하는 사람하고 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아주 구분이 정확히 돼 있는 느낌도 아니고 뭔가 자기 얘기를 뭔가 하는데 내러티브가 뭐 정확히 딱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각자 막 얘기를 하다가 막 굴러다니다가 막 계속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희한한 걸 하고 앉아 있네. 뭐 이러면서. 그때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내가 안 좋아하는 형태의 예술이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의 취향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게 잡는 걸 별로 안 좋아. 별것도 아닌데 너무 진지해. 그러면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별거 아니고 얼토당토 않는 걸 별거 아니고 얼토당토 않게 하고 가볍게 있어서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호기심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찾아도 보고 그때부터 이제 문플레이나 이런 쪽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도 계속 보고 했었는데 보는데 항상 그렇게 진지하지 않더라고. 과도하게 진지하지 않은 느낌들이 난 좋았어가지고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 물론 뭐 퍼포먼스로서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지만은 뭔가 에티튜드가 되게 좋았다는 느낌이 나는 좀 있었나 봐요. 감사하다. 난 근데 무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 네. 저 또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유희, 놀이 이런 단어를 자꾸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너무 유치하다 또는 너무 가볍게 다루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이고 되게 원초적인 거잖아요. 일단 재미가 없으면 왜 봐? 재미가 없으면 왜 가서 앉아있어? 그 일단 위선이잖아요. 안 올 것이고 재미가 없는데 와서 가서 앉아있는 건 더 고문이고 저 또한도 재미라는 게 근데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 그냥 하하하 이것만 재미가 아니라서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진중하고 깊고 어렵게 연구하고 있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조금 더 재밌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재미라는 말이 또 이제 그럼 무조건 재미만 있어야 돼?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재미가 저에게 의미는 여러 가지라서 그렇지. 누가 무조건 재밌게만 해. 우리 개그맨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말하면 그럴 수 있죠. 뭐 저 재밌는 거 하려고 해요 하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진정되게 하면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본질적으로 다가갈 때 그 껍데기를 좀 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공연에서 저는 껍데기가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대표했을 때는 이렇게 딱 대표로 그때 대표하고 있었을 때 만나면은 외모에 음악이 없어 보이니까 당연히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도 같이 미팅해서 다른 아티스트 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음악 쪽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막 담배수 아니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박종윤 석연센터장인데 담배수 아니세요? 막 이래가지고 담배수 누구야? 뭐 나만 모르나 이 세계를?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음악 하셔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아티스트인가 보다. 그냥 행정하시는 분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분의 작업이, 이분의 음악이 궁금해서 갔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하시나. 근데 거기에 이제 껍데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뭔가 막 무게를 잡았다가 그렇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음악에 뭔가 너무 그냥 음악이 너무 있는 그대로인 거야. 그냥 그대로야. 근데 이제 막 그게 너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그거를 단편의 순간들로 또 다시 만나면서 저는 사실 이 앨범이 너무 좋아요. 이 앨범을 리스닝 부르면서 그때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한 앨범을 제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아티스트를 이렇게 이해할 때 그냥 앨범을 듣는 걸 좋아해요. 한 곡을 듣는 것보다. 왜냐면 저는 앨범도 어떤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그 A 다음에 B를 뭐 넣을 건지, B 다음에 C를 왜 넣는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끝낼 건지 다 이거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좋은 앨범을 들어보면 그것이 정말 그냥 한 곡처럼 들리는 앨범이 있고 어떤 앨범은 그냥 레인보우 같이 그냥 다 다채로워. 근데 어떤 연결고리 또 있어.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아. 뭔가 여기에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어떤 여행이에요. 이 앨범 하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앨범에 굉장히 많은 그 연주곡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게 참 저는 또 솔로 퍼포먼스 봤을 때랑 다른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앨범이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곡이 너무 많고 사실 그 세 곡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곡이지만 그 불이라는 곡도 참 너무 좋아하고 그 외에도 또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이 많아요. 이 앨범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 가녹음? 이거 해줘서 한번 쫙 앨범 보내주시는데 그때는 뭐지 이 노래 이 앨범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솔직히 아니면 제가 너무 들었던 그 뭐랄까 류랑 다르니까 실제로 제가 그거를 그때 뭐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커피를 내려 먹으면서 그걸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너 요즘에 참 이상한 거 듣는다. 특히 그때는 간호금이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스케치를 하고 이제 스케치들을 실제로 이제 칠해야 되는 거든. 선도 다시 다 긋고 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도면 같은 걸 만드는 거라 가지고 특히 나중에 녹음할 때 세션들이 세션이라고 해야 되나? 멤버분들이 그치, 본인들 그거 더 능력치 발휘하고 나니까 더 많이 달라졌지. 완전 달라졌어. 그치. 근데 저는 스케치 것도 좋았는데 그때는 듣기가 조금 노력을 해야 했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듣는 결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그냥 재즈 틀어놓으면 그냥 뭐 3시간 틀어놔도 그냥 지겹지 않은 음악들 있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기억은 안 나. 뭐 들었는지 몰라. 그냥 그런 거 들었지 하고 넘어가는 음악들이 있고 하나 딱 꽂히는 이 음악은 딱 나오면 누가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음악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음악에도 결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떤 음악들은 또 되게 난해한 음악들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스케치에서 나레이션도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음악들을 보통 듣는지 아는 친구는 이제 너 되게 다른 거 듣는다 그랬어가지고 근데 또 전곡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악을 만들 때 이제 결국 밸런스가 엄청 중요한데 이게 그 뭐 무슨 예술 작업을 해도 이제 밸런스가 엄청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파퓰러하게만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전략을 아주 평탄하게 짜는 타입이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상한 것들을 좀 넣는데 근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보고서 어쨌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난 너무 중요하고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중요해가지고 근데 막 오늘도
오늘도 멜론인가? 멜론에 뭐 댓글이 하나 올라왔길래 오. 보니까 너무 무슨 음악을 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새로워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들어봐야겠다 뭐 이런. 너무 좋다. 난 너무 좋은 코멘트 같아. 그래요? 정말요. 부정적인 코멘트는 아니지. 그래서 너무 새로워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아니 그런 거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처음 다 알고 있는 거를 할 수도 있지만 좀 귀에 듣기 어려운 거, 좀 보기 어려운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런 표현도. 근데 오늘보다 뭐 이런 거는 파퓰러한 곡인데 그거가 어쨌든 춤이 여러 사람들이 어떤 약속에 따라가지고 뭔가 자유분방하게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어쨌든 되게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이거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봤을 때 알게 되는 게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좀 그런 매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막 트위터 같은 데 보니까 음악보다 춤이 더 좋다. 아 그래요? 아니 그것도 좋은 코멘트죠. 이거를 막 무조건 음악만 들어라고 했으면 그런 비디오를 만들 생각 안 했을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아니 그거 보니까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함께 했던 동료 무용가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무용수? 안무가? 무용수들? 어쨌든 동료들은 좀 어땠어요? 우리 더 너무 재밌게 했죠. 그냥 우리 그 신나게 찍고 여기 와가지고 팝콘수 먹으면서 놀았어요. 그때 너무 더웠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너무 더운 날. 그리고 그거 촬영도 재밌게 했고 사실 연습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연습도 여기 옥상에서 했는데 진짜 그 더운 날에 맞아. 거의 여기서 먹으면서 뭔가 헤드라고 해야 되나? 위에서 뭔가 딱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나 울었어. 오셨잖아요. 너무 걱정됐었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는 거. 근데 3일인가 밖에 안 나왔었는데 그때가 아마 3, 4일 전이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었구나.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했는데 딱 그 영상을 딱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됐구나. 됐구나 됐어. 됐어. 아니 근데 난 정말 무용이 나오는 어떤 영상들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비디오를 정말 좋아하고 하는데 별로 그런 비디오가 없어. 특히 한국에는. 그래서 너무 만들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가 꿈꾸던 그게 정말 됐다는 거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감명 깊었다. 그 눈물을 보고 신나게 뛰어다닐 수 있었어요. 우리 이래도 되는구나. 아니 근데 그 무용수들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각자 그러니까 나는 궁금했던 거야. 어떻게 지금은 작업했는지?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 네. 그 무슨 디렉션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가 좀 궁금했었던 거. 각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움직인 거예요? 아니면은 각자가 각자의 어떤 캐릭터들을 구축하면서 갔던?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작업하는 방식이 사람들한테 어떤 미션을 주고 근데 그 미션을 제가 다시 만지는 작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작업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사실은 각 사람이 가진 고유성인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똑같이 만드는 건 너무 재미없는 일이야. 이 각자의 고유성이 어떻게 재밌게 드러날까 그것이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더 뭐 만들어 하면 5분 만에 뚝딱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계속 고민해. 이게 맞아요? 이거 아니죠?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를 제가 또 잘 이끌고 가야 되는 것도 저의 역할인 것 같고 미션을 주기만 하고 왜 안 갖고 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길을 잃었을 때 또 끌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좀 제가 보는 비전과 다르게 갈 때 또 끌어줘야 되고 그게 어떤 제가 가는 안무 방식인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어떤 제가 미션을 줬을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각자가 만든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장소적인 구조들을 보고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식으로 겹쳐지는지 겹쳐지는지. 그리고 조금 밸런스상에서 어떤 것들 덜어내거나 뭐 추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보기도 하고. 타이밍을 많이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메라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픽스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거기를 갔을 때부터 또 얘기를 했지만 따라다니면 더 좋은 걸 막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뭔가 그 어떤 섬세한 것들도 막 다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뭔가 화려하게 나오지 않을까? 뭔가 스테디캠 같은 걸로 막 이러고 있으면 막 인기가요처럼 막 엄청 많은 걸 할 수 이러고. 있을 텐데 말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아까 말했던 그래서 난 너무 불안한 거 그때.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뚝심 같은 거였어가지고 그렇게 저는 가려고 해요. 딱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가려고 하는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옥상으로 일부러 올라간 거예요. 위에서 보려고 어떻게 이게 보이는지 이게 바둑판처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프로시니엄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 카메라는 어찌됐건 단면인데 그것도 극장과 똑같이. 근데 얘는 어찌됐건 여러 면에 픽스가 되어 있을 거고 그게 멀리 잡힐 거니까 멀리 잡히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고 그 움직임이라는 게 혼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여야지만 보일 거라는 거를 상상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올라가서 작업을 했고 각자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거를 가지고 타이밍하고 이 공간에서 네가 이렇게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좀 저는 이 노래를 뭔가 후렴구가 꼭 너무 재밌어가지고 후렴구에 꼭 뭔가 키치한 동작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키치하게 뭔가 alright 이런 걸 키치하게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1절 있고 후렴은 그걸로 가는 거고 1절 이렇게 가고 1절 이렇게 가고 또 구조가 명확하셔가지고 3번 반복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완성된 걸 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음악과 어떤 비전이 맞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비전과 디렉션이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방법은 많지만 사실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창작에서 이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냥 호인 거지. 그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거를 엄청 클로즈로 뭐 스테디캠을 쓰던지 해가지고 했으면은 또 뭐 그 나름의 좋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되게 달랐을 것 달랐을 같다는 것 생각은 같아요. 좀 들어요. 다른 것도 있고 그 비디오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되겠다 싶었던 게 저는 그런 무브먼트로 발생하는 화려함보다 훨씬 더 이뻐 보였어가지고 저도 그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뭔가 더 멋있는 방법이 있었으면은 그걸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딱 리밋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선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하고도 너무 어울리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영상이? 그래가지고 보통은 인서트 하나라도 찍을 법한데 진짜 얄짤 없이 정말 얄짤 없이, 아무 그걸 안 하고 정말 쓸 것만 딱 찍고 끝내는 거. 맞아. 나 그때도 이제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됐습니다. 가고. 맞아. 그랬었던 것 같아. 나중에 편집할 때도 그 이슬 씨가 중간에 뭐 아크로바틱한 동작 같은 거 있잖아요. 단편선은 그걸 좀 더 안 나오잖아 그것도. 아니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이제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안에서 일단 다 맞아. 있으니까 괜찮다고 우겼죠 그때. 아니 너무. 아니 이게 그게 있단 말이야. 이게 연주를 하는 입장, 그러니까 퍼포머의 입장이란 건 또 있는 거잖아. 퍼포머의 입장에서 내가 이를테면 위에서 뭐 공중에서 제비돌기를 한번 해. 그럼 제비돌기 보여야 되거든. 이거 뭔지 알지 않아요? 근데 제비돌기가 근데 꿀샷 잡았어. 그러니까 제비돌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풀샷 잡고 빡이 치는 거. 근데 나도 이제 음악을 할 때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음악을 만들면은 내러티브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씬이 다 있고 어떤 씬에서 전체 풀샷이 나와야 되고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막 누가 딱 클로즈업이 돼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진짜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는 정말 하드코어하게 하드코어예요. 딱 단 하나의 주민 주마을도 없이 미동도 없이 이제 가니까 와
근데 난 그게 또 한수였던 것 같아. 근데 그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왜냐면은 그게 그렇게 하니까 어떤 형식이라는 거 자체 굉장히 강해지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되게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아니 음악만세 얘기 진짜 조금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음악만세 얘기만 지금 엄청나게 했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간다고요? 그럼 아니 음악만세 얘기만 하고 하실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난 뭘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아무 정보가 없잖아. 저도 그냥 대충 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만 해요. 어떤 얘기들을 할까 이러고 그냥 언스크립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제가 막 대충 막 끌리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라서 그때 이렇게 그래서 좋았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함께했던 얘기들 너무 그 당시에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도 있었어가지고 너무 재밌고 좋네요. 이번에는 한 분 한 분씩 다시 조금 들어가면은 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를 계속 하게 하는 건 뭔지. 갑자기 멋있는 인터뷰처럼 됐어. 왜? 멋있는 중요하지 않아 아니, 이런 거? 중요하게 하는 멋있는 표정으로 멋있게 말해야 될 것 같아. 멋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 좋아 이런 해줘 느낌. 그렇게. 음악을 시작했던. 뭐 별거 없는데 네. 언제 음악을 시작하셨나요? 진짜 짧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저는 원래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 뭔가 그리는 거나 아니면 뭔가 극 같은 걸 만들어서 노는 걸 좋아했었어. 이를테면 어릴 때 동생하고 놀면은 뭐 우주선을 타고 뭔가를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논다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었나 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만화 같은 거 엄청 그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만화를 하는 만화인들은 게이민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게임하고 만화는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게이민이 됐고 맨날 오락실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어릴 때 댄스 레볼루션이라고 있었어. DDR. 그래서 펌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하니까 그 옆에는 또 비트매니아라는 게 있었다는 그 건반 연주하는 게임. 그거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치면 뚱탁 뚱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잘못 누르면은 또 두둥 뚝뚝뚝 이러니까 그게 일종의 샘플러 같은 거거든요. 음악으로 표현하면 그 샘플을 넣으면은 이거 치면 재생되는 샘플러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리듬이 만들어지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전에 피아노는 이제 어릴 때 한 번씩은 이제 피아노 동네 교습소 같은 데 가기도 하니까 쳐봤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건반을 누르면 피아노 소리가 나는 줄 알았는데 샘플러 같은 건 뚱탁 뚱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이 또 이제 그때 ADSL이 깔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오늘 다 나온다. 천리안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막 이런 거 있잖아. 악의 시작.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때쯤에 마침 또 작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음악을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비트매니아 이제 창작곡 만드는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게임 동호회 같은 건데 그거 이제 동호회에서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처음 곡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학교 내내 곡을 맨날 쓰다가 혼자 쓰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클래식 작곡과에 가려고 입시를 한 1년 반쯤 했나? 1년 반쯤 했는데 그 작곡과에 가면 피아노 엄청 잘 쳐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피아노 잘 칠 수가 없는 거. 그래가지고 때려치고 이제 대학 가고, 대신 나는 원래 이제 밴드 음악을 또 하고 싶었단 말이죠. 뭐 내가 대학을 어디 가든지. 그래서 그맘때쯤부터 밴드를 해가지고 그게 20년이 된 거죠. 대충 그렇습니다. 그
밴드 음악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록 밴드로 시작한 거지. 지금 멤버 한 분도 그때 그 학창 아, 시절에 우리 일렉트릭 기타 네. 치는 장미라는 네. 친구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밴드를 같이 시작한 친구가 이제 20년 동안 계속 친구로 그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된. 이상하죠. 너무 신기해. 20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어떻게 그 전에는 같이 하지 않고요? 첫 밴드를 같이 했었고 첫 밴드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이제 가끔 물론 이제 친하고 잘 만나는 친구긴 하지만은 밴드를 같이 다시 활동하고. 하지는 않고 중간에 잠깐 이제 20년 전에 이제 그때 처음 데뷔했던 밴드 공연 처음 시작했던 밴드가 잠깐 모일 때 같이 또 하다가 또 한동안 이제 안 하다가 이거를 할 때 들어왔죠. 저는 사실 요즘에 이렇게 작업하고 또 다른 밴드들을 보면서 요즘에 자꾸 밴드 음악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어떤 라이브 음악이기도 하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기도 하고 여러 사운드가 ገብ쳐지는 거기도 하고 요즘에 좀 많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막 이러면서 밴드 음악에. 밴드 음악을 아예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밴드 음악의 매력이 뭔가요? 다 뭐 그냥 내가 혼자 작곡해야지랑 또 다르잖아. 같이 하는 게 재밌지 뭐. 앙상블. 그거지. 앙상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밴드 록 밴드다 이러면은 어린 애들이 고등학교든 뭐 대학교 초년생인데 어쨌든 모여가지고 뭐 밑에 이제 지하에 있는 합 게러지에서 땡땡땡땡 뭐 이렇게 치면서 뭔가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하게 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좀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이제는 어리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완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록밴드라기보다는 내가 리딩을 하는 팀이고 리딩하고 여기에 연주자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약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이제 할 때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우리 막 어떻게 해서 뭐 외국에서 스타가 돼 록스타가 돼 이런 목표 없단 말입니다. 없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그 연주하는 그 시간은 확실히 즐겁단 말이죠. 그게 그냥 원동력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냥 요람에서 무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상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완전 하네. 다르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영상 쪽은 또 자기 혼자 막 뭔가 작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크루가 없으면 일정 이상은 할 수 없잖아. 아 그것 때문에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힘들죠. 맨날 혼자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을수록 더 좋아지는 게 뻔한 그치, 일들인데 맞아. 혼자 해야 되니까 되게 골치 아프고 그거를 제가 쉽게 해결하기에 좋은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꾸려서 같은 크루 같은 걸 대는 거를 좀 사회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편이라 좋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안 좋아요. 되게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좀 힘들죠. 근데 시간 지날수록 이제 지난 과거 보면은 그런 시점에 뭔가 행동을 해가지고 꾸려놨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가면 갈수록 많죠. 어떻게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기억상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영화를 주구장창 보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자아를 그 최초에 떠올릴 수 있었을 때부터 영화 보는 거 자체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 제 나이 때 중고등학교 때가 그 한국 잡지 산업 거의 끝물 같은 거여가지고 그나마 막 주간지 같은 게 일주일에 한 3권씩 나왔어요. 회사 다르게. 그래서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 잡지 같은 거 열심히 보다가 이제 잡지 끝에 보면 항상 크리틱 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더 좋아해진 거죠. 영화라는 거 자체를. 어떤 그 사람들의 관점을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시원하게
책가방만 메고 다녀서 시원하네. 예. 그거를 당연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게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못 알아먹겠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것저것 그 찾아보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안 듣고 그런 짓거리 하고 학교 끝나고는 친구들하고 또 놀고 뭐 그러고 이제 시간 나면은 극장 혼자 가서 영화 보고 그런 걸 많이 하다가 영화 평론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영화를 해야지가 됐어요. 영화가 좋으니까 영화 해야지보다 영화 평론이 좋으니까 영화 해야지로 가버렸는데 근데 이제 그래 되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등학교를 되게 해맑게 보내서 이제 그 전문 교육기관을 갈 수 없는 현장으로 바로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어차피 딱 각을 봤는데 절대 불가능. 여기서 이제 수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몸으로 때우자라는 생각으로 현장 가려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다른 친구들이 이제 수능 준비할 때 저는 면허 준비하고 운전면허 연출부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럴 생각으로 살다가 독립 영화들 그 스텝 몇 번 해보고 근데 그 현장이 좀 저랑 잘 안 맞아가지고 그냥 이거 할 시간에 내 거를 해볼까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했죠. 왜? 그때 진중하게 한 길을 팠어야 되는데 혼자서 뭔가 이거를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게으르게 살았죠. 게으르게 살면서 또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놀면서 지내다가 그 한 20살 중반쯤 단편선하고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막 그때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교차가 돼서 친구가 된 다음에 그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영화 한다고는 하는 놈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차라리 그러면은 놀지 말고 뮤직비디오라도 한번 찍어봐라 라고 하박국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 그 연기획을 운영하는 대표인데 그 친구 얘기 듣고 워낙 아니 그럼 그 전까지 안 만들었던 거야 뮤직비디오를? 그 단편 영화 같은 것만 만들고 그 전에는 안 만들었지. 뮤직비디오란 거 만든 적이 없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 비디오 보는 거자. 그러니까 한 20살 초중반 지나고 나서는 그 영상이라는 거를 영화에 한정 안 되고 그냥 이것저것 다 보는 거 자체를 좋아해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왠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는데 싶긴 했었거든. 근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그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싶었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20살 중반에 그 제 친구의 제안을 통해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때 뮤직비디오 처음 만들면서 그 이후에는 그냥 그 잊을만 하면 일이 잡히고 해가지고 뮤직비디오 일이? 뮤직비디오 일이 초반에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얘가 뭐 영상 만들 줄 아니까 딴 거 시켜봐야겠다도 뭐 하나 둘씩 생기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늘어났죠. 그럼 요즘에 어떤 것이 재밌나요? 재밌으신가요? 저는 그 재미있는 거가 좀 끊이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외롭거나 심심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요. 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해나요? 뭐 해? 아니 책 읽어야 되고 영화 봐야 되고 뭐 영상 작업 봐야 되고 친구 음악 들어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될 음악 들어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지. 또 다른 시간 뭐 돈 벌러 가서 이제 그 일해야 되고. 일상을 꾸려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뭐 지금도 아직 계속 그 항상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저한테 소실점 같은 거는 그래도 영화죠. 영화. 예. 그래서 요즘은 좀 다른 차원으로 재밌는데 예전에는 뭔가를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가지고 모종의 일들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다음 스텝도 밟고 하면서 영화 감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감독 먼저 하고 영화가 좀 뒤에 있었다는 식으로 어떤 특정 시간이 보내졌고 그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가지고
뭐 일로도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인간 자체도 좀 괜찮은 사람이 돼서 어떤 특정 영화라는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좀 자연스럽게 하는 식으로 인생을 꾸리고 싶다가 좀 잡혔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자잘하게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상황이 안 돼서 영화 못해도 이거는 내 인생의 어떤 슬픈 일은 아니구나라는 게 좀 자연스러워진 것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좀 되게 프리해지면서 재밌어지. 그럼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예전에는 뭐 막 그런 거를 누가 물어보면 뭐 특정 장르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이걸 만들 거야가 지금은 그렇게 이걸 먼저 뱉어내는 게 뭔가 잘 어떤 쓸모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뭔가 순수하게 막 어떤 특정 그 외부 요인 같은 것들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영화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이야. 흥미롭다.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선생님 뭐가 재밌는데요? 저요? 자꾸 오셔갖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질문해야 되는데. 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받는 건지도 몰랐어.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거 질문을 없어요. 받는 건지도 몰랐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떠드는 거예요. 이슬 씨가 진행자야. 아니요. 아니야. 그런 거. 복습을 하고 왔어야지. 지금 처음 알았어. 방금 진행자가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어. 아 예습 복습이 아니라 예습. 저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뭐랄까. 저는 옛날에 정말 내가 춤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춤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내가 춤을 정말 좋아하지만 내가 혼자 추는 걸 좋아하는 거가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난 누구랑 같이 춤추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가 혼자 추더라도 내가 같이 연습하고 아까 밴드랑 같은 것 같아요. 같이 누구랑 연습하고 같이 누구랑 고민하고 땀 흘리고 또 그러니까 꼭 몸을 부대끼면서 같이 듀엣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춤이라는 것이 항상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독방에서 혼자 들어가서 춤춘 게 아니고 늘 어디 나가서 누구와 함께. 근데 뭐 그것도 댄스 컴퍼니를 꾸리진 않잖아요. 댄스 컴퍼니잖아요. 아니 컴퍼니 페이퍼. 페이퍼. 저는 기본적으로 붙잡아주는 걸 싫어해요. 사람을. 아니 저도 잡히는 게 싫고. 나 자신도. 내가 싫은데 내가 누굴 잡어? 전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아까 같이 하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같이 하려면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내가 뭘 같이 하려면 왜 같이 해? 처음에는 친구랑 같이 할 때는 그냥 야 우리 둘이 재밌게 같이 하자 이건데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면 야 너랑 나 재밌게 하자가 아니고 내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거에 대한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 가치를 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비전을 함께 만드는 거 그 사람들이 나와 마음이 똑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리고 똑같은 와중에 제가 그걸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의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게 꿈인 거죠 사실은. 왜냐면 계속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너 재밌잖아 빨리 와서 해. 그냥 이렇게만 하고 싶진 않은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럴 수 있지. 지금은 재밌잖아. 여러분 두 분을 모시면서 제가 지금 한 푼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조금 더 제가 계속 나아가면서 또 더 좋은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모실 수도 있는 거니까 뭔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괜찮아요. 그냥 저희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또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주시는 거니까. 저가 처음 춤을 추고 같이 댄스 팀을 이런 그룹을 만들고 무용단을 하겠다. 무용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안 붙이는 건 저는 춤만 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창작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저를 너무 좋아해야 되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제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서 쓰고 싶다. 그거 언제든지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걸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도 하고 싶어? 그러면 나 지금 하고 싶어. 그렇게 했다면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나 이 사람이랑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지금 나랑 너무 하고 싶대. 이 마음이 맞았을 때도 그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거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거. 그리고 같이 만드는 거. 저도 참 만드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아까 만드는, 그림 그려서 이렇게 왔다 하셨는데, 저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만드는 걸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꿈이 뭐야? 그럼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감독이 된다 그랬어. 아 진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감독을 되려면 뭐가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뭔가 모르겠어요. 크게 그림을 보고 막 뭔가를 맞추는 그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안무도 저는 그 과정으로 재밌고, 연출이나 기획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조각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걸 하려면 늘 조각이 필요한데 그 조각은 늘 사람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항상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진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제일 중요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난이도도 사람이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고 힘들고 타격도 크죠 항상. 근데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맞아. 아무것도 못해. 갑자기 대화가 중년 대화가 시작돼가지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사람이 제일 사람이 최고다. 이게 갑자기 중년 대화. 시간 맞는 지날수록 얘기야. 좋은 사람 한 해 한 명만 만나도 이건 대단한 거야. 우리는 축복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보면서는 제가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좀. 네? 너무 사람이 주변에 많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하실까. 물론 다 그 사람마다 깊이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겠지만 뭔가 그것들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게 보이고 그것도 어떤 하나의 능력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근데 그게 또 꾸밈이 없는. 근데 그게 있는 그대로라서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막 이를테면은 아마 용은 조금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먹으러 놀러 다니고 이런 타입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보기보다 안 그러거든 사실. 별로 많이 안 놀고 일단 친구들도 엄청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용은 저거 엄청 친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볼 때는 1년에 한두 번 볼 때도 한두 번 볼 때도 있고 안 보면은 근데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냥 아니 외향적인 편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사람들 엄청 맨날 만나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운이 좋은 거죠. 이게 다 운이야 사실. 축복이야. 응, 이거는 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다행히 뭔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럼요. 잘 도와주고 대신 나도 근데 사람들이 뭐 도와달라고 하면 잘 도와주는 편이긴 한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막 다 싫어하고 막 이러진 않고 어쨌든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뭐 좋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나 봐요.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진짜인가? 그 진짜가 무두가 진짜지.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가 이렇게 막 겹쳐져서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때로는 또 이게 그 진짜는 진짜 저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가짜가 자기처럼 그냥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깊은 거가 너무 이제 썩어가지고 누구만 봐도 약간 그게 건드려져서 막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어떤 만났을 때 편안한 건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까요? 산지 반탄테스의 편한 거는 그냥 내가 보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별로 앞뒤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한 거죠. 그렇게 뭐 대단히 뭐 친절한 편도 아니고 사실 근데 그냥 앞뒤가 별로 안 달라가지고 근데 이게 그것도 있는데 그냥 사람 자체 좀 편한 뉘앙스인 것도 있어. 무리를 안 하나 보지 좀. 그게 근데 그게 있어요. 살다 보니까 확실히 앞뒤가 다르면 피곤해 그냥. 그러니까 피곤한 게 싫나 봐요 이제. 또 중년 대화처럼. 근데 그게
노래 부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쇼킹이었다고 얘기한 게 저 사람은 찐이다. 그냥 저렇게 나온다 그냥 이런 느낌. 지금 어찌됐건 1월이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번 새해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이나 이거 지금 봄에 나올지 여름에 나올지 모르는데 아니 상관없어. 이거 우리 대화가 지금 이 순간 1월에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1월의 계획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계획 2025년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뮤직비디오든 뭐든 작업 좀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작업을 좀 다양하게 어색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희 같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전 과정이 귀엽게 끝날 수 있으면 좋죠. 귀엽게. 그런 걸 자주 하면 근데 확실히 작업 많이 하는 게 되게 재밌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뭐든 간에 작업을 하는 게 그래도 재밌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많이 해놔야 돼. 맞아. 언제 맞아. 아파가지고 재밌는 작업하는 거 쉽지 않아. 진짜 어려워요. 재밌는 진짜 작업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올해 사실 딱 이미 정확히 나와 있어. 이렇게 짜져 있어. 1월 달에는 뭐 지금 이제 준비할 것들이 좀 있고 뭐 책 같은 거 하나 뭐 그러니까 이건 외주를 받아서 뭐 좀 만들어야 되는 일들을 좀 쳐야 되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한 이제 민주노총이라고 이제 노동자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어요. 1, 2월에 마무리 지어야 되고 2월 달에는 짧은 영화 하나, 긴 영화 하나에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야 되고 진짜 많은 일들이었어. 그거 아마 3월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천용성이라는 저 같이 일을 제가 이제 이 음악 프로듀서 일을 시작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또 세 번째 앨범을 지금 준비를 이미 사실 준비는 1, 2년 전에 다 끝났는데 내가 바빠서 못 내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고 해서 올해 연말 그까지 사실 일정 다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 좋은데 머리가 아프다. 좋은데 근데 그 사이사이에 또 재밌는 애들이 뭐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면 좋겠고 왜냐면 항상 그 전년도에 일을 100이면 100% 다 받아 놓는 건 아니고 이제 왜냐면 나도 인간이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나도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한 7, 80% 수준은 받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딱 7, 80%는 셋업이 된 거. 대단하다. 7, 80%를. 또 뭔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올해는 저는 내가 주도해서 창작을 하는 해가 아님. 저한텐 그래요. 내가 주도해서 창작을 하는 해가 아니고 협업자로서 혹은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디렉터로서 어쨌든 작업을 할 때 어쨌든 내가 혼자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끌어올려주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올해는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음악만세 다 함께 만든 레파토리를 확산에 열심히 시킬 수 있게 돼야 된다. 이거 두 개를 잘하면 올해가 굉장히 잘 끝나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한 올해도 이제 한 여름 가을쯤 되면 심심해질 거 아니야. 뭐 좀 해야 되나? 뭐 이럴 거 아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써야 사실 지금 쓰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뭔가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저도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한 저보다 더한 사람들 보면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원동력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뭐가 나를 이렇게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이게 몰라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데 뭐 저도 당연히 뭐 즐거움, 뭐 재미, 어떤 뭐 열정, 진정성 이런 좋은 말들도 다 있을 건데 그거는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다 제끼고 내가 일을 어째서 많이 할 수 있는가 다양한 일을.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아침에 깬다. 맞아. 아침에 깬다. 아침에 깨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보통 아침에 많이 안 깨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많이 못해. 그냥 당연한 거. 그래서 저는 어차피 8시 근처가 되면은 알람이 없어요. 눈을 무조건 뜨기 때문에 그러면은 눈을 뜨면 씻고 일을 바로 시작한다. 주저하지 않는다. 일을 시작하는 거야.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일단 노트북 앞에 앉던지 뭐 아니면 뭐 어쨌든 뭐라도 그래서 노트북 안에 앉아가지고 뭐 할 일이 안 떠오르면은 오늘 내가
오늘 시점에 혹은 앞으로의 시점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도 적어요. 그냥 어쨌든 다시 눕지 않는다. 깨면 그거 하고 두 번째 그 뭐라고 하지 막 욕을 하면 안 돼. 시발 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 뭔가 그러니까 뭔가 기회비용? 아니 뭔가 보상 심리? 보상 심리를 믿지 않아요. 보상 안 줘도 된다. 안 줘? 안 줘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는 아니죠. 나도 인간. 아니 그 뭐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뭐에 대한 보상? 막뭐 열심히 와 했잖아. 뭘 뭔가 해야지. 열심히 했어. 그러면 안돼 나 피자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안 한다. 정말 하나도?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닌데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요. 뭐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 오늘 뭐 치팅데이야 뭐 이런 거. 반성해. 나 막 뭐 했으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음만 냈으니까 3개월 동안 쉬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안 하려고요.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음 거의 대부분. 그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의 일상.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난다. 좋은 친구를 랜디를 본다. 요한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규모의 이런 것들을 한다. 너무 웃기잖아요. 맛있는 밥을 먹는다.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되지 뭐. 뭐 더 있나? 그래서 뭐 그렇게 기대치 뭔가 뭐 대단한 거 해야 돼. 뭐 대단한 거 막 이런 기대치를 없애고 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나 올해 계획 바꿔야겠다. 바꾸자. 왜? 성실하게 살아야. 아침에 일어난다. 몇 시에 깼는데? 몇 시에 깼는데? 난 일 있으면 뭐 새벽에도 깨고 그치. 아니면 맞아. 그냥 지금 나는 뒤죽박죽.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아침에 깨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아져. 올해는 성실히. 선생님은 뭡니까? 뭘요? 제가. 선생님의 목 올해. 올해 뭐예요? 궁금해. 저는 사실 늘 맨날 똑같았거든요. 뭐 너무 근데 저는 항상 물어보는 걸 좋아해요. 그 해가 끝날 때, 해가 시작할 때 누군가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늘 물어봐요. 뭐가 내년에 하고 싶은 게 뭐야? 내년 꿈이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말이 비슷했어요. 그냥 계속 지금처럼 하는 거. 이게 저의 늘 맨날 같은 답이었거든요. 올해는 달라요? 근데 사실 최근에 몇 년, 최근 1, 2년간 제가 좀 변화가 많았어요. 어떤 제가 하는 작업과 작품 또는 활동 모든 것에 관해서 다시 바라보는 어떤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저는 그냥 춤을 좋아해서 춤추니까 안무가가 되고 안무가 됐으니까 그냥 뭐 연출자가 되고 연출자가 됐으니까 뭐 사업자도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것과 창작을 많이 분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첫 시작은 늘 저는 춤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춤 항상 따로 놓고 춤 외에 다른 걸 하면서 돈을 번다. 이게 저의 첫 시작은 항상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 제일 할 수 있는 건 사실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뭐 K-팝을 가르치고 막 이러면서 K-팝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도 할 수 있죠. 지금도 애들 가르쳐 초등학생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완전 K-팝만 가르치는 수업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때는 그걸 보면서 그때 K-팝은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위상이 올라갔다 해야 되나? 근데 그때는 다이어트 댄스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살을 빼러 오는 느낌이야. 약간 지금 뭔가 에어로빅을 하려고 하는 느낌처럼. 티아나. 약간 뭔가 살을 빼려면 춤을 춰야지. 춤을 추려면 방송 댄스를 해야지. 약간 아니 방송 댄스 진짜. 손 이렇게 쫙 잡고. 그냥 진짜 진짜 안무를 하는데 그 목표가 어떤 지금은 약간 좀 목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좀 멋있는 거야, 이 춤이 이제는. 그래서 좀 배우고 싶은 춤이라도 배운다면 그때는 이게 배우고 싶은 춤이라 배운다기보다는 이걸 하면 살이 빠진다. 이걸 하면 뭔가 좀 개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살 빼는 수단으로 내가 가르치고 있다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떤 그 이후에는 제가 물론 다른 대상으로 많이 가르쳤지만 뭐 전문 아니면 입시 아니면은 뭔가 뮤지컬 하시는 분, 배우 하시는 분 아니면 전공생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 정말 그 잠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가르쳤을 때 완전 분리해야겠다. 이건 나 여기서 너무 소모가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를 완전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창작물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춤추는 건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니까 그걸 돈 벌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당연히 돈 벌지 않아도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국립현대랑도 작업하고 뭐 큰 작업들 하면 당연히 몇백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당연히 제가 계획했던 돈은 아니니까 당연히 다른 데로 모이는 돈으로 되는 거고 일상 돈은 다른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작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고 그걸 이제 팔아야 된다는 개념을 처음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이 최근 1, 2년 사이에 네. 그 되게 좋은 네, 작품을 이제 팔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내가 그냥 그 전에 난 춤추는 거 너무 좋아서 작품을 만들었다. 이제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팔릴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겠다기보다는 팔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된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 돈을 번다 만다 이거 다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 뭐 이 사람 무용 아무것도 몰라. 막 근데 이런 사람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요거에 마음에 와닿으니까 뭐라 보상을 하는 거잖아. 일종의 그러니까 난 그런 게 뭔가가 실현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너무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 난 그 경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저는. 나 아는 친구도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안 한 거를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종의 자식을 나눴는데 그치. 얘를 좀 그냥 막 잘 안 돌봐줬다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막 나한테 태교 엄청 하고 막 모차르트 들려주고 막 이런 거. 그 나온 다음에 뭐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오면 끝난 거야. 이런 경우.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근데 저는 또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관객이 없으면 사실 공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관객이 일단 왔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본 거랑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잖아. 돈 낸 것뿐 아니라 진짜 걸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해서 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이건 나 혼자만의 막춤인 거지. 이게 작품화가 되려면 공연이 누군가가 관객이 앉아 있어야 공연이라는 것이 완성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관객에게 소비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관객에게 뭔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작품이면 좋겠다.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완벽한 마무리였다. 뭐야? 그렇습니다. 좋은 엔딩. 좋은 엔딩. 좋은 엔딩. 나로 끝나 왜? 아니 멋있잖아. 멋있는 말 한 사람으로 엔딩을 때려야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금 덧붙여 주셔도 됩니다. 올해는 성실히 살겠습니다. 와! 아마 그동안 성실히 살으셨을걸? 빨리 좋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또 작업을 같이 하면 좋겠네요. 정말요. 사실 이제 올해가 되기 전, 그러니까 2025년이 되기 전에 2024년에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연주자들하고 우리 내년에는 좀 더 무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해보는 기회나 이런 것들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바로 실현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 한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료인 창작자들이 어쨌든 더 커져야 된다. 그럼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같이 커져요. 진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안스크립트. 그러면 어떻게 끝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여기 보면서 이렇게 끝나고 듣고. 약간 K-팝 아이돌들 보면은 약간 이거 아이리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끝내지?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